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나침반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글자죠. 네, 이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자, NS, 북쪽과 이렇게 남쪽을 가리키는 빨간색과 파란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어느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죠. 네. 이것도 나침반과 비슷한데 이것은 사실은 나반이라고 합니다. 나반 또는 나경이라고도 해요. 뒤에 이제 이런 낱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안에 방향침이 있습니다. 방향침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정보들을 적었습니다. 각 방향과 관련된 음양오행부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련된 것들을 전부 정보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설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터를 잡는 풍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없으면 이제 얘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녔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나침반이라는 말을 제가 드리냐 하면 도대체 왜 나침반이라 그럴까? 나침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뭐고 침은 뭐고 반은 알겠어요. 뭔가 이렇게 만든 기분이니까 침도 알겠어요. 나 글자로는 알겠어요. 나도 나 글자로는 아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걸 붙인 나침반은 도대체 무슨 낱말일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찾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오래전에 찾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제 나름대로 정답은 아니지만은 거의 제 기준으로는 한 95%는 맞지 않을까. 어디에도 정확하게 왜 나침반이라는지 답을 해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현재 보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선에 글자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벌린다는 벌릴라입니다. 우리가 뭘 나열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벌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글자는 위에 이것은 거물을 뜻하는 거물망입니다. 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물이에요. 안에는 거물코가 있고 거물 테두리가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거물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던져서 이렇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 모양을 나타낸 것이 이 거물망이에요.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머리로 세울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눈목자와 눈의 모양과 비슷한 그런 글자죠. 자, 아래 부분은 이렇게 이건 시를 뜻하는 실사거든요. 실사고 오른쪽에는 세추라는 글자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있으면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닭을 키웁니다. 마당에 닭을 이렇게 키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닭이 이렇게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닭 발에 이렇게 줄을 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돌아라. 이걸 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새니까. 그게 줄을 매어 놓았다. 실제로 그렇게 새에다가 줄을 묶어 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것은 이제 매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붙여서 벌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벌릴라, 벌린다. 자, 두 번째 글자는 바늘침이에요. 바늘은 쇠로 만들죠. 그래서 쇠금이 들어갔어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는 뼈로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쇠가 이제 금속이 이렇게 우리 인류 생활에 들어오면서 이제 주로 쇠로 만들었죠. 그리고 열십이 있습니다. 열십은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합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열을 뜻하지만 다른 글자와 함께 쓰일 때는 합친다는 그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물건인데 무엇을 합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은 기워서 이렇게 합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늘침이다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자, 소반반은 이렇게 소반이죠. 작은 쟁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릇명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부수자죠. 그릇명. 이것은 돌다는 뜻의 돌반이에요. 일반반이라고도 합니다. 왼쪽 부분은 보면 이렇게 배를 뜻하는 배주지요. 배주. 그리고 오른쪽에는 창을 뜻하는 창수입니다. 다 부수자들이거든요. 부수자를 제대로 공부하면 글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쉽습니다. 혹시 부수자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강의한 부수자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한자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수는 손에 창을 잡고 있는 모양이다. 손에 긴 짝대기를 잡고 있다. 또는 창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잡는데 이럴 때 상하 때
우리가 나룻배에 가서 나룻배를 저을 때는 이렇게 긴 자루로 이렇게 배를 밀고 갑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돌죠. 그래서 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소반이다는 그런 뜻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침반이라는 이 낱말을 이런 글자들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나침판 그런데 이런 것은 틀렸어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나침판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침은 자성을 띤 침을 얘기하겠죠. 자침으로 방위를 날 수 있도록 만든 기구다. 당연하죠. 자,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이 낱말이 나침 플러스 반이냐, 아니면 나반 플러스 침이냐, 뭐 아니면 또 나 플러스 침 반이냐. 저는 여기에서 의문을 가졌어요. 나침 반이다. 반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침이냐? 나침이라면 이것은 비단을 뜻할 때도 쓰거든요. 벌릴 나가. 그래서 그러면 비단으로 만든 침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침은 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나반 플러스 침이냐? 이제 글자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나반이다. 나반은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이것이 나반이에요. 나반. 나반 플러스 침이 나침반이라면 원래 기본 나반은 이것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침은.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위 표만 만들고 침은 나중에 얹을 수 있는 거죠. 또 나중에 얹지 않고 당장 얹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여러 방위표를 나타내는 것이 나반인데 그게 침이 붙은 나반이다. 그래서 나침반이다. 는 것에 제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나반이나 나경이나 이것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경은 뭐 성경이라든지 뭐 경서라든지 하는 훌륭한 책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지구에 보면 경선이 있고 위선이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경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나반도 이렇게 벌려 있어요. 벌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이 많이 있으므로 나경이라고도 한다. 꼭 성경의 경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자에는 일설에는 또 이것이 신라에서 만들어진 침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신이 빠지고 나침반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신라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좋은 어떤 뭐 자석 같은 그런 자침이 이렇게 많이 생산이 됐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 만든 침반이다 해서 여기서 신을 떼고 나침반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고 좀 더 연구가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침반이 나온 김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도 있고, 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뭔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뭔가 기계에 수레처럼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둥근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레 이렇게 밀고 가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침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남차라는 것이에요. 지남차는 들어보지 않았어도 지남철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남철, 자석을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남침이라고도 하죠. 자침이라고도 하고 지남철. 학교에서 이렇게 N극, S극 해서 모래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쇠붙이를 붙이고 하는 실험할 때 이렇게 지남철을 많이 가져가죠. 자, 지남철은 결국은 이 자석이라는 것은 항상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킨다는 뜻이죠. 손가락지예요. 이건 손가락을 뜻합니다. 손가락인데 어떤 손가락이냐? 남쪽을 가리킨다. 이건 남녘이에요. 남녘남. 그렇게 남쪽을 가리키는 쇠붙이 쇠다 해서 지남철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본 그림은 지남차예요. 결국 남쪽을 가리키는 차다 하는 것이죠. 수레란 뜻이죠. 아까 수레 모양이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쓰던 수레의 한 가지다.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쓰인 수레다.
수레 위에 목상의 손가락이 항시 남쪽을 가리켰다. 자, 어떻게, 누가 이제 고안을 했어요. 이 방향과 이런 걸 다 고안해서 한번 방향을 일정하게 지정을 해 놓으면, 남쪽으로 지정을 해 놨다 하면, 이걸 방향을, 수레를 어느 정도 돌리더라도, 이 항상 남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휙 돌리더라도 이것은 항상 남쪽이다. 그렇게 그 수레와 연결된 여러 막 톱니 비슷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연결을 해서 이 차의 방향은 바뀌어도 이것은 항상 이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고안된 것이 지남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항상 남쪽으로 가리킴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남이라는 것은 항상 남쪽을 가리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을 지도하여 가르치는다는 것도 지남이라는 그런 낱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오래된 그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좀 좋아했던 잡지인데 신학 지남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것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3.1운동이 1919년 3월에 일어났는데 1918년 3월에 창간호가 발행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옛날에 처음에 들어와서 신학교가 처음 생기고 평양에서 생겼어요. 평양 신학교, 장로교 계통인데 거기서 만든 잡지가 신학 지남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도 이 지남은 항상 남쪽을 가리키고 사람을 지도하여 가리킨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학교를 나온 신학생들 또는 학교를 나오고 나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참고가 되는 걸로 만든 잡지인데 아직까지 나옵니다. 이 잡지가.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남차를 얘기를 할 때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게 꼭 상쾌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치우천왕이라고 우리가 한때 2002년 뭐 우리가 그 월드컵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치우천왕하고 중국의 황제하고 붙었죠. 전설 속의 얘기입니다만 치우천왕이 싸움을 잘했는데 동이족이고 황제는 이제 중국 민족이죠. 싸움을 붙었는데 치우천왕이 안개 같은 것을 자욱하게 이렇게 뿌리는 그런 신기의 도수를 발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개를 뿌렸는데 안개를 뿌리면 군사들이 방향을 잃겠죠. 방향을 사방 분간을 못하니까 굉장히 혼란하겠죠. 이때 중국의 황제가 이 지남차를 그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남차를 이용해서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 이 지남차만 보면 방향이 돼 있죠. 그래서 졌다 하는 거죠. 우리 동이족의 선조가 지남차 때문에. 네. 자세한 걸 아시려면 한번 지남차나 이런 걸 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또 재미있는 스토리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